안녕하세요. KNS 학원 김다나 강사입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예비고일들. 이미 자사고랑 이제 외고 이런 학교들은 다 전사고랑 발표가 났고 일반고만 이제 남은 상태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는 외고도 아니고 특목고도 아니고 자사고도 아닌데 그냥 대치권의 일반 학교를 보낼 것인데 과연 대치권의 학교들의 시험 문제 경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시간 마련했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 말씀드리면 KNS가 도대체 탭스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과연 탭스 수업이 수능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신에도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치권 학교들의 학교별 킬러 문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고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나누어서 문법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수능보다 어려운 내신 어휘를 가진 학교들은 어떠한가, 어느 정도의 어휘가 나오는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독해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히 논리 추론을 요구하는 그런 학교들의 문제는 어떻게 나와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KNS 학원의 탭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대체 그렇다면 탭스랑 수능, 과연 탭스가 수능에 도움이 될까? 일단 탭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다른 이제 어학시험 중에서 가장 수능과 유사한 문제 유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 사실 문법 문제는 한 개밖에 나오지 않죠. 나머지는 그냥 다 독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탭스 같은 경우에 수능과 마찬가지로다가 딱 글 하나, 패시지 하나에 딱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수능하고서는 가장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빈칸 논리 추론이라던가 주제 찾기, 문장 넣기, 순서배열, 이러한 모든 형식이 탭스 독해에도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탭스를 공부를 많이 한다면은 수능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과 탭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영역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휘와 어법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는 각 한 문제씩만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올 때마다 아이들이 한 세트씩 문제를 풀어갖고 오는데, 어휘 같은 경우 어휘랑 어법 모두 다 50문제씩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세트당. 그래서 아이들은 올 때마다, 수업에 올 때마다 50문제씩 출제된 문제들을 풀어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어휘랑 어법이라는 것이 수준이 수능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이도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법 같은 경우가 3점짜리들도 많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또 많이 하고 나오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능 어법을 많이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었죠. 요즘에는 빈칸이라던가 독해 쪽으로다가 주제도 많이 힘들어하고 순서 배열, 이쪽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유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유형인데 수능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을 때와 탭스를 공부를 했을 때 그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당연히 수능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탭스 문법 같은 경우에 올 때마다 50문제씩 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수능 문법과 수능 어법이라고 하죠. 탭스 문법의 가장 유사한 점이 뭐냐? 일반적으로다가 시중 문제집을 사게 되면은 단원별로다가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뭐 동사의 문형이다, 두 번째 단원이 뭐 투부정사다, 분사다, 동명사다,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원에 맞춘 단원 문제들이 들어가죠. 하지만 수능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수능 어법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내신하고 똑같습니다. 전범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다가 충분한 자기 실력을 갖춰야지만 풀 수가 있는 게 바로 수능 어법과 고등 내신 어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탭스 같은 경우에도 그 50문제가 딱 단어로 정해진 게 아니라 다 랜덤으로 나와요. 문법 관련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휘 관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진짜 깊게 들어가서 수능이나 뭐 이런 데 다루지 않는 관사라던가 명사의 단복수, 뭐 어순이라던가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들어간 것이 바로 탭스 문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시중 문제집 이렇게 단원별로 공부한 학생들보다 문법을 보는 시각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100문제죠? 100문제를
항상 단원이 없이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전범위에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밑줄도 없어요. 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전체를 다 이렇게 보는 그런 능력이 길러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바로 탭스 문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탭스 문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렇다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탭스가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에서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30번대입니다. 그래서 빈칸, 출, 순서 배열 이런 것들에서 정말로다가 다 힘들죠. 3점짜리가 다 대부분 다 이 문제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탭스 같은 경우에 독해 40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올 때마다 40문제를 풀어갖고 오는데 이 40문제 중에서 빈칸 추론 유형 문제가 무려 16개나 된다는 겁니다. 항상 16문제를 아이들이 빈칸을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논리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글의 길을 봤을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글이 길고 탭스는 짧다 보니까 훨씬 더 쉬운 게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다가 글이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설명이 자세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글의 주제를 끌어내고 결론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탭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더 적은 거예요. 여기에서 10문장을 줬다면 탭스는 5문장만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건너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까요? 당연히 힌트가 별로 없는 탭스가 되겠죠. 그래서 논리력 측면으로 보았을 때 탭스가 수능보다 논리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독해에 익숙해지면 논리 추론 능력은 그냥 저절로다가 이렇게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어떨까요? 수능과 내신, 우리 아이는 수능이 1등급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독해를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장 구조 파악을 하지 않아도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런 것만 본다면 아이들은 다 1등급이 나오죠.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니까. 하지만 수능보다 내신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 그러한 모의고사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어법, 영작, 어휘, 추론 이런 것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 어떤 게 더 어렵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내신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능보다 더 어렵다는데 수능 문제집만 갖고 공부를 해도 대비가 안 되고 문법 같은 경우에 일반 시중의 문제집만 갖고 공부를 해도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탭스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강남 학교별 킬러 문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교를 보낼 때 어떤 거를 준비하고 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학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듣기가 어렵다, 변별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학교는 휘문고밖에 없어요. 휘문고만 듣기가 들어가니까 휘문고의 듣기 문제는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 오류 없이 문장을 완벽하게 써야 되는 것이 바로 휘문고 듣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내용은 아는데 그거를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문법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휘문고의 듣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면 단대랑 중상 같은 경우 어휘가 표시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동이 어법에 표시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중동고의 어법은 굉장히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치권의 모든 학교들, 정말 모든 학교들은 수준이 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다가 자사고, 특목고 못지않게 정말로다가 다 수준이 어렵다. 그 중에서 변별을 내는 킬러 문항들이 이거라는 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경기고를 우리 아이는 보내야겠다. 독해랑 서술이 만만하니까 이건 준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가 강한지 생각을 해서 보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학교들에 다 어법에 보이시죠? 문법은 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다가 부교재가 어렵습니다. 고3 수준의 부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글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내용일치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학교 설명드릴게요.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다가 다 어법이랑 이제 어휘 쪽이 많이 치중되어져 있고, 반면 진선여고 시험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들으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것도 어렵지만 독해랑 서술형이 특히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대치권에 강남의 모든 학교들이 문법이 어법이 까다롭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오고 모든 학교가 가장 좋아하고 모든 학생들이 또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유형이 모두 골라라, 모두 고르시오라는 이 유형입니다.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죠? 이제 어법상 틀린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다가 그냥 뭐 이렇게 문단에 이렇게 단어에다가 몇 줄을 준 게 아니라 문장에 몇 줄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긴 부분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한 군데가 아니죠. 아이들이 이렇게 모두 골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음 학교 보겠습니다. 네, 이 학교 남학교 마찬가지로다가 여기도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해서 A부터 I까지 나왔죠. 아까처럼 그냥 하나의 패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각각의 문법사항 관련해서 문장 이렇게 글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더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마찬가지로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골라 나옵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이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그냥 어디가 왜 틀렸는지 그건 말씀드릴게요. 문법 포인트가 뭐였는가? B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사용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였고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구조죠. 앞에 let's 및 동사 원형이랑 and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이 병렬로 잘 이어질 수 있는가 그걸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고, G 같은 경우 수열치 문제입니다. 앞에 나온 주어가 many of those라고 했을 때 동사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근데 막상 설명을 듣고 나시면 별거 아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늦어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보통 문법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공부를 했던 것들이 다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막 어렵거나 그런 학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다가 중학교 때 배운 걸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모두 고르시라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 심리적으로다가 너무 압박이 오겠죠. 그리고 문제는 중학교 같은 때에는 이번 시험은 시험 범위가 뭐다? 범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는 범위가 없다라는 거. 도대체 뭘 묻는지를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범위 없이 오류를 고치는 연습을 충분하게 꼭 하고서는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틀린 번호 모두 골라 써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이 다른 문법 사항들을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학교인데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단어에 밑줄을 주기보다는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이렇게 문장에다가 적었고 이 문장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이 아닌 정확하게 아는지 그거를 학교에서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일단 봐보시면 이런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여고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봐보시면 ABC 다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그냥 오류를 고쳐라 이런 것만 나는 게 아니라 이 문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기에 that과 what은 똑같은 건지, 그리고 여기 지금 after watching 분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절로다가 구를 절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다가 요거는 뭐 같은데 안 통하는 거죠. 실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죠? 네, 이렇게 어법상 틀린 거 마찬가지로다가 밑줄 없이 나간다라는 거. 제가 지금 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왜 자꾸 보여주는가? 학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대치권의 모든 학교에서는 다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 정말 문법이 쉬운 학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탭스를 하고서는 고등학교 가야 1등급이 나온다. 설명회 때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진짜 안 하고서 갔을 때 단원별로만 맞춰 공부를 했을 때랑 탭스 문제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하고서 갔을 때랑 정말로 많이 다르겠구나.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지, 얘가 중학교 때 그냥 감으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중학교 때 내신 과정을 착실하게 하고 갔는가, 그런 문제들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문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셔도 돼요. 3학년 올라가면은 아시겠지만 내신 문제 때문에 내신 때문에 뭐 한 달하고 내신 대비 들어가고 한 달하고 내신 대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반드시 문법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3학년에 올라가서 공부를 시켜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스럽죠? 굉장히 중학교스럽습니다. 고등학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학교스럽습니다. 오형식의 이제 지각동사에 대해서 이 쓰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오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중학교 때 기본기가 탄탄한가 그것까지도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다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식의 문제예요. 이것도 어법 문제인가 생각하시겠지만 뭐 그것도 있고 다음 중에 as 쓰임이 어색한 것은 이라고 해서 여기 1번부터 이제 as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을 때 각각의 as가 전치사 혹은 접속사 그랬을 때 의미적으로는 잘 맞게 쓰였는지 그러니까 그냥 감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문법 정리하고서 보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점수 배점도 커요. 3.2점이면 정말로다가 진짜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왜 4점씩이나 졌을지 모를 정도로다가 좀 너무 황당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서술형이 이렇게 쉬운데?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웃긴 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왜 4점이지? 너무 쉬운데? 생각을 했거든요. 가정법이 나왔는데 이게 가정법이라는 게 정말 제가 다른 설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웃긴 게요. 대원외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와요. 탭스 공부를 하려고 문법을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정말로 잘해요. 영어 너무너무 잘하고 탭스 50문제 풀리면 거의 만점 가까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탭스 시간에 이제 문법서도 있거든요. 단원별로다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도치랑 가정법 이 두 개를 너무 못해요. 정말로 많이 틀려요. 가정법 같은 경우에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입에 붙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회화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냐. 그러니까 보통 스피킹으로다가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입에 안 붙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치구문 진짜 이상하다 그래요.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가정법과 도치는 완벽하게 문법적으로다가 딱 확립시켜서 고등학교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학교에서도 아시는 것 같아요. 얘가 중학교 때 가정법을 제대로 배우고 왔는가 애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4점이라는 큰 배점을 주셨고 솔직히 너무 쉽거든요. 진짜 동서양만 바꾸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틀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의 내신 어법은 정말로 감이 아니다. 반드시 실력을 갖추고 나서 학교에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실력 키우세요. 이번에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어휘가 어렵다고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보다 어렵다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경기어고 어휘가 어렵다고 소문이 많이 나는 학교죠. 그런데 뭐 맨날 이렇게 모든 문제가 어휘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항상 킬러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이 다 괜찮은데 한두 문제가 꼭 힘들게 하는 거죠. 그냥 A, B, C, D 여기 1, 2, 3, 4, 5번에 그냥 보기 단어만 보실게요. 그냥 empirical이라던가 보시면 뭐 여기 ambivalent, 뭐 conspicuous 이런 단어들 과연 우리가 아이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진짜 단어가 내신 단어가 굉장히 까다롭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모어의 출연으로다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학교죠. 중동고인데요. 이제 A랑 B에 들어갈 단어 일단 단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답 먼저 resilient, gratify. 지금 단어부터가 만만치 않죠. 수능에서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 않는 나와도 자주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휘가 센 학교들은 정말로다가 그냥 우리 아이가 설렁설렁 뭐 공부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뭐가 들을지 모르잖아요. 네모칸인데 준 게 그냥 N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 뭐 단어 리스트가 따로 있냐, 단어장이 따로 있냐, 없습니다. 그냥 시험 범위 때 공부했었던 그 단어들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 수준이 저렇게 어렵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어휘책이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사실 이 학교의 어휘책은 수능 어휘집이에요. 작년에는 탭스 어휘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해로 수능 돌아왔거든요. 내년은 모르죠. 해마다 이제 조금씩 뭐 2년 정도 쓰다가 바꾸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학교마저도 작년에는 수능 어휘집을 썼다라는 거. 학교 내신 문제 단어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하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여기 지금 봐보시면 유나니머스랑 어나니머스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프리커션과 프리컨디션 요거가 지금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유의어들과 잘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학교가 이 학교거든요. 단순하게 단어랑 뜻 이렇게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파생형도 알아야 되는 거고 유의어까지 반드시 학습을 해야지만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학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수능 어휘랑은 너무 다르죠. 수능 보통 어휘는 어떻게 출제가 되어집니까? 다음 중 문맥상 어휘가 어색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신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수능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게 바로 고등학교 내신이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엔 독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 지문. 길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탭스라던가 수능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그냥 딱 패시지에서 한 문제가 딸려져 나오고 그 길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탭스는 더 짧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뭐 41, 42번 장문이라고 따로 있지 장문이 아닌 경우에는 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교 내신 보세요. 일단 보기부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가 본문이었거든요. 본문이고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보기 지문이에요.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의미가 통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하나의 글을 주고 새로운 글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독해력이 필요한 거죠. 단순하게 뭐 글 내용이 맞냐, 뭐 주제가 뭐냐, 빈칸이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글을 주었을 때 이 글의 주제까지 파악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내신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 단순하게 그냥 수능 모의고사 문제 그것만 공부해갖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이상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제 영역별로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KNS에서는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탭스를 도대체 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가? 탭스 문제 유형은 어떠한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탭스 문법 문제예요. 1번부터 50번까지 항상 올 때마다 50문제를 공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0문제를 공부하는데 항상 41번부터 50번까지 10문제는 밑줄이 없이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부분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을 골라서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아이들이 매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법의 범위가 없고 이렇게 아까 밑줄도 없는 내신학교 보셨죠? 밑줄이 없기 때문에 이 유형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휘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탭스 어휘 하면은 탭스 어휘는 수능 어휘랑 다르다.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지 않는 학교 내신에 나오지 않는 그런 뭐 쓸데없는 어휘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그런 어휘들도 있어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어휘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수능에 나오는 어휘들이 다 나와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뭐 이런 단어들 이런 조금 더 수능 이상의 고난도 어휘들이 학습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어휘 어려운 학교들이 있었죠. 그 학교들이 이렇거든요.
그리고 수능 이제 어휘창이라던가 수능 어법 문제, 단어 문제 그걸로 다 공부하게 되면은 맨날 답이 이렇게 맨날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뭐 forbid 이게 쉬운 단어들 그쪽에만 답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어들은 항상 노출되어지고 어려운 이제 어휘들도 마찬가지로다가 노출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탭스 어휘를 하고 보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탭스 받는 이제 원장님께서 독해와 어휘를 수업을 맡아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아이가 제가 갖고 왔는데 항상 이제 원장님은 수업하신 거를 이제 아이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정리를 해요. 제가 항상 시키거든요. 어휘 같은 경우에 특목고는 물론이죠. 항상 이제 외고라던가 외대부를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아, 원장님 그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때는 몰랐는데 원장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써줘서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으로다가 뭐 계속 쓰고 들었던 것이 고등학교 오니까 시험 문제에 막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휘 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뭐 단어를 뭐 모르는데 뭘 풀어요. 영어 단어 모르면 끝이죠. 근데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 한쪽 저편 어딘가에서 이렇게 단어가 떠올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기 진짜 몰랐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 대원외고랑 한영외고 이런 외고반이 아이들 되게 많고요. 그 아이들이 혹시 지금 특목고 뭐 합격한 부모님들 혹은 보내실 부모님들 듣고 계신다면은 거의 다 아이들 저희 학원 아이들이 1등급, 2등급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고라던가 이런 어려운 학교들은 어휘랑 독해에서 변별 나거든요. 다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로 변별이 되어진다. 학교가 시험이 까다롭고 어려울수록 어휘가 어려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대원외고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도움 많이 된다.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내가 후배한테 한마디 한다면 그랬더니 어휘 열심히 하고 와라. 원장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잘 정리하고 와라. 그 말 남겼어요. 그 다음 탭스 독해예요. 독해 지문 보면은 네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고서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추론할 수 있니? 라고 해서 도대체 추론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니?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탭스의 독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 대충 봐보시면 마찬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단어들 빼고서는 그냥 일반적인 수능 단어의 그냥 이렇게 수준이다. 그래서 탭스라고 해서 막 특히 막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다. 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하고 학교 내신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주제무들을 가진 글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빈칸 추론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4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이렇게 빈칸 유형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갖고 왔는데 이 문장 봐보시면 한 문장이 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문장이네요. 세 문장을 읽고서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므로 라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보다 길이가 짧다. 그러니까 수능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문장구조 복잡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탭스가 전체 길이 짧지만 한 문장의 길이가 그리 짧지 않습니다. 탭스 하면은 막 되게 막 짧게 그러니까 다 뭔지 다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휘만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막상 한 문장의 길이는 뭐 수능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문장을 읽고서는 결론을 끌어내야 되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죠. 정말 논리력, 추론력이 이렇게 실력이 늘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탭스 시험과 수능이 어떻게 유사한지 도움이 되어지는지 대치권의 고등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도대체 뭐가 변별 문항이고 킬러 문항인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탭스 시험에서는 다 커버가 되어지는가 탭스가 다 이런 것들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희 학원의 탭스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 되다 보니까 오전반도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 다음 주 개강입니다. 주말반은 이번 주가 시작입니다. 벌써 12월 30일 올해가 다가가지고 이제 내일이면은 2021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그리고 내일 모레 2022년도가 되죠. 1월 1일 날 주 1회 반이죠. 토요일 반은 1월 1일 토요일 개강이고 1월 2일 일요일 반 주 1회 반 개강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 개강이라는 거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학원 선택 못하신 분들 저희 학원으로다가 빨리 연락 주세요. 탭스 마스터반이 있고 외고 전사고반이 있습니다. 탭스 마스터반과 외고 전사고반은 기본적으로다가 수업 내용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오는 반의 구성 학생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반 이름이 다른데 들어가는 선생님도 조금 다릅니다. 외고 전사고반과 탭스 마스터반은 기본적으로다가 교재는 거의 똑같다. 네, 단어장만 제외하고는 교재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의대자사고반 말씀하셨죠. 원래 예전에는 특목자사고반, 그 밑에가 의대반 이렇게 나눴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고에서도 탭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남으시면 당연하죠. 문법이나 수능에 지금까지 제 설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탭스가 다 잡아드린다라는 거, 탭스가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해 쪽에서 일반고도 어렵게 나오는데 외고라던가 전사고는 정말로 인문학이라던가 강독이 세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세게 들어가고 어휘도 뭐 일반고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탭스 어휘에서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런데 아까 그 이상한 어휘들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나오는 전사고와 특목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외고전사고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일반고 아이들은 사실 이과생이 많아서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추가장이 너무 많다라는 게 그런 많은 의견이었어요. 저희가 봐도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의대 자사고반과 이렇게 반을 나눈 거예요. 예비 중3도 올 1월 때부터는 이제 반이 바뀌죠. 예비 중3도 마찬가지로다가 3학년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갑니다. 의대반과 그냥 외고반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다가 대치권에서 휘문 중동 이쪽 대치권의 학교들을 원한다 싶으시면 의대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다가 외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이쪽에서 외고 전사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탭스가 반드시 문법을 하고 가야 된다는데 이대반에서 커버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의대반에서도 탭스 문제가 들어갑니다. 탭스 문법 문제를 의대반에서도 풀리는 거죠. 그걸 하고서는 고등학교 가야지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자사고랑 일반고의 최상위권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의대반에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특히 예비 중3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명확하게 딱 정해지면은 그냥 진짜로 그냥 여기 뭐 숙명여고, 진선여고, 뭐 중동고 뭐 여기서만 끝날 것이지 다른 거 안 간다 정했다 하신다면은 의대반 추천드리고요. 약간의 여지가 있어요. 외대부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고로 갈 거긴 하지만 그냥 우리 아이 실력이 정말로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고서는 보내고 싶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손해는 아니잖아요. 외고반에서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치권의 일반고라고 할지라도 정말 극상위권 있죠? 정말 전교권에서 1등부터 10번 이렇게 하시려면은 외고전사에서 공부하시라라고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의대반과 외고반에 저희 모의고사를 봅니다. 예전엔 정기평가 보던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름을 좀 바꿨어요. 정기평가가 아니고 각각 학교의 특색에 맞게끔 의대에서는 의대 모의고사, 외고에서는 외고 모의고사를 봅니다. 의대 모의고사는 대치권의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변형시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고요. 외고 모의고사는 대원외고라던가 한영외고 그리고 이제 경찰대 이렇게 좀 어려운 학교들 그 학교들의 기출 문제와 이제 변형 문제 그걸로다가 되어진 것이 외고 모의고사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를 딱 보면은 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그 정도 이제 가늠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문제를 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만약에 뭐 한 100점 만점에 5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정말로 큰일 날 거라 생각하시겠죠? 어쨌든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갖고 그 다음 시험에는 55점, 뭐 60점, 70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점점 향상이 되고 있구나. 네, 한눈에 그걸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매달 시험을 치른다라는 거. 의대 모의고사랑 외고 모의고사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 말씀드릴게요. 정규반입니다. 정규반. 월급만 뭐 5시, 네, 잘못 나왔는데 5시 30분부터 9시까지 되어져 있고요. 토요일 오전 한 타임 있습니다. 9시부터 1시. 그리고 오후에는 5시부터 8시 반.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일요일날 9시부터 1시. 이게 평소에 이루어지는 정규반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오전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월금 화목 앞에 더 추가로다가 9시부터 1시.
한 타임 더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번에 대원외고 입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원외고 특히 희망자 중3 예비 중3인데 대원외고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2번 추천드릴게요. 탭스마스터 월급 하면 아침 9시부터 1시 반인데 다 똑같이 다 탭스마스터긴 한데 2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대원 탭스라고 해서 요즘 앞에 반에 대원외고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모아서 그쪽 학교랑 이제 가까운 유형의 뭐 어휘라던가 독해라던가 문법 같은 것들 있죠. 네, 그쪽에 좀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교재는 같은데 하다가도 막 한두 문제라도 더 대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생각하고 계신다. 혹은 대원하고 입학 예정이다. 저 대원 뭐 예비 대원외고 반이 있어서 많이 들을지 모르겠으나 생각하고 계신다. 예비 중3들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다른 반도 좋긴 한데 요 반 들으시면 좀 대원외고랑 좀 가까운 그런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탭스마스터반과 외고 전사고반 일단 단어장만 조금 달라요. 어떤 반은 이제 해커 탭스 기출 복합 요거를 쓰고 어떤 반은 그냥 탭스 네 저희 자체 교재죠. 요걸 씁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반을 선택하시잖아요. 뭐 둘 다 단어장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같은 거죠. 반드시 교재 확인하셔야 돼요. 토요일 아침 9시 반이다. 단어장이 무엇인지. 월금 화목 주중 9시 반이다. 9시 수업이다. 도대체 단어장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단어장만 좀 다르다는 거.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재가 GVR 교재예요.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탭스 기본 교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탭스 문법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탭스라고 해서 문법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문법서가 있어서 단원별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제가 설명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춘 또 문제도 풀고 문법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법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잘한다 생각하시면 그냥 탭스반에 들어오셔도 충분하게 문법 개념이 정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탭스하니까 탭스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탭스반이지만 수능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에 수능 어법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한 20문제 정도 그래서 문제 풀리고 있고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께서 독해라던가 어휘라던가 마찬가지로다가 수능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모아서 조금 더 어려운 거죠. 고난도 수능, 그런 빈칸 이런 것들 모아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탭스가 그냥 탭스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수능까지도 고난도 수능까지도 같이 하는 거고 당연히 모의고사 수능 1등급은 당연한 거고 대치권의 고교 내신까지도 1등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교재들과 수업 진행 방식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KNS만의 또 관리 특징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른 거는 다 하고 저희 항상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 리뷰 테스트가 모두 다 서술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본적으로다가 다음 틀린 부분을 고치고 근거를 써라. 이게 저희 학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법, 문법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고등학교 내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그랬죠? 근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감으로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왜 틀렸는지 그냥 뭐 이게 뭐 자연스러우니까 뭐 딴 건 말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쓰는 애들 처음 오면 있어요. 당연히 이거니까 뭘 당연해. 왜 당연한지에 대해서 쓰라고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법 개념이 잡히는 거고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서는 그렇구나 라고 했을 때랑 시험에서 본인이 이러이러하니까 뭐가 필요하다라고 쓸 때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자기 걸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을 다 항상 내고 있고 근거까지 같이 쓰게 해서 감이 아니라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반별로 좀 상이한데 한 주에 200개 외우는 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쉬운 단어들이 더 많이 포함돼서 한 500개까지 되는 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마다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다 보니까 학원 이제 보내기 좀 약간 좀 걱정되시죠? 온라인 오프 서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오프라인으로 똑같이 진행해요. 오면은 단어 테스트 온라인으로 보고 그리고 이거 리뷰 테스트 보고 아이들이 카페에다가 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 조교님께서 채점해 주시고 점수 문자 발송 가고 끝나고 9시 넘어서 재시험도 보고
현강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온라인했을 때 뭐 좀 더 약간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닌가? 절대 그런 거 없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결석했을 경우에 요청하셨을 때 동영상 수업 저희 제공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금 하다가 갑자기 또 자랑하고 싶어지네. 저희 지금 전자칠판으로다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희 KNS 모든 강의실이 전자칠판입니다. 온라인에 맞춰서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을 때는 막 빔으로다가 화면 띄우고 잘 안 보이고 막 이랬었는데 전자칠판을 쓰다 보니까 밝은 데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선명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띄워주신 자료가 다 올라가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강에 오는 학생들도 책만 보고 공부하다가 다 띄워지는 공부하니까 아이들의 학습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전 강의실이 다 전자칠판이다. 네, 자랑하고 싶습니다. 월 1회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외고다 보니까 이제 외고 모의고사랑 의대반은 의대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 성적표도 나옵니다. 성적표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첫 번째 시험에서는 몇 점이었고 두 번째는 몇 점이었고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구나. 혹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 1회 모의고사 진행하고 있습니다.